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온 가족과 함께 정겨운 시간 보내셨나요? YTN 시민데스크, 이번 주는 풍성한 뉴스 이야기를 나누는 한가위 특집입니다. YTN 보도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 두 주인공, 김원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과 원승현 시청자평가원이 고른 최고의 보도는 무엇일까요? 올해로 개국 25주년, 청년이 된 YTN이 젊은 유튜버들을 만났습니다. 1020 세대와 인터넷 세상에서 소통하는 법, 이들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활짝 열린 1인 미디어 시대, 다양한 정보 창출과 가짜뉴스의 범람이라는 빛과 그늘 속에 한국의 뉴스 채널 YTN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모여 앉아 오랜만에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바쁜 일상 속에 참 소중한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평을 피해갈 수 없는 옴부즈맨 방송이지만 오늘 시민데스크는 추석 분위기에 맞게 좀 바꿔봤습니다.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청년의 심장으로 달려라 YTN. 이 정도가 될까요? 창사 이래 이런 옴부즈맨 방송은 없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작합니다. 네, 특집 시민데스크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또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그리고 송태호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거 특집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도 되고 또 기대도 되는데 좀 활발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이슈들, YTN과 다른 매체들은 어떻게 보도해 왔는지 올바른 보도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처장님, 네. 매일 이 민원연 보고서 사실 저도 두려움 속에 이렇게 보거든요. 꾸지람이 또 엄청 또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뭐 자료도 많이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 준비하셨나요? 근데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지금 상반기의 민원연 보고서 중에서 YTN을 검색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니터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8개 방송사에 정확하게 넣어서 저녁 종합 뉴스 저희가 전체를 보지는 못하는데요. 저녁 종합 뉴스. 지상파 종합 편성 채널 그리고 YTN까지. 채널. 예. YTN까지 해서 딱 YTN. 8개 방송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 종편 4사,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뭐 주요 방송 보도, 그러니까 주요 이슈에 대해서 YTN이 특별히 정말 이거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된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쉽다고 생각한 것은 YTN의 저녁 종합 뉴스는 뉴스나이트 1, 2를 같이 보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그 JTBC가 아시다시피 뉴스룸도 2편으로 2부로 되어 있죠. 그래서 YTN과 JTBC는 다른 보도에 비해서 항상 보도량이 조금씩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집계를 해보면. 그런데 유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 저녁 종합 뉴스에서 너무 적게 다룬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봤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아쉽다고 생각한 게 이것이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사고 관련된 보도예요. 근데 보도량이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5월 10일에 전남 영광군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출력 제한치 초과 사태가 벌어져서 가동을 멈춘 사실이 아주 뒤늦게 밝혀진 일이 있었죠. 이때 화제가 된 것은 당시 박종훈 교수가 시험 가동 중에 이렇게 출력 폭주가 벌어지는 사태는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참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의 그 상황이다. 정말 그 직전까지 간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채훈 한수원 사장이 SNS를 통해서 체르노빌 운운한 몇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은 언론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하기 일부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도량이 좀 타사에 비해서 좀 적었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YTN이 저희가 5월 20일에서 5월 24일간 4일까지 5일간의 보도를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YTN이 타사에 비해서 너무 적었어요. 사이언스 TV라는 채널 소속이지만 굉장히 과학
쪽으로 특화된 전문화된 기자들이 있어서 그런 걸 놓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시, 11시 우리 이제 보통 종합뉴스, 저녁 종합뉴스로 알려진 시간대에 방송량이 좀 적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5월 20일은 그 SBS 빼고는 종합뉴스에 리포트 한 데가 없고 저희는 단신했고요. 21일, 22일 사이에는 급격한 과열가동 한빛 1호기 특별조사 착수 이런 제목으로 해서 리포트를 했고 YTN 그 본체에서 7회가 방송이 됐습니다. 또 다음 22일, 23일 사이에는 커지는 불안감, 한빛 1호기 폐쇄 촉구 뭐 이렇게 해서 4회가 방송이 됐고요. 기자 출연과 또 계속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그 오후 4시 뉴스큐 시간의 그 슬로건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제일 빠른 종합뉴스입니다. 오후 4시에 우리는 이미 종합뉴스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이저도 있고 그 뒤에 이제 또 저녁 종합뉴스 있고 한데 말씀하신 대로 좀 그 방송의 완결성 측면에서는 종합뉴스 10시 시간대에 잘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승현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 준비하셨나요? YTN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감춰진 친일, 잊혀진 역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기획 취재를 했는데 이 안장 위치를 모르는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찾아주는 기획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보도 계속 받고 있고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죠. 예, 이 독립유공자 묘소 지금 모르는 독립유공자만 해도 8,000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다양한 포맷을 통해서 이 관련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도 지금 시의적절해 보이지만 이 기자의 취재만으로 발굴해내기 어려운 그런 사실들을 캠페인 형식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방송사들과 비교를 하자면은 YTN이 탐사 보도가 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잘한 뉴스, 시민데스크의 잘한 뉴스에서도 단골로 등장한 것처럼 뭐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나 기획 이슈 팀에서 비교적 긴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보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런 포맷을 통해서 계속 좋은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준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아무래도 다른 상반기에 눈에 띄는 특징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센터장님,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데이터 저널리즘 팀하고 기획 이슈 팀, 뭐 시청자들 반응이라든지 뭐 사내 평가도 같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3.1운동 100주년 기획 보도 아주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호평을 받고 있고요. 또 기획 이슈팀 화제가 된 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윤중천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서 좀 그 사무처장님도 그때 좀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좀 민망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동영상을 아주 블러 처리를 아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저는 공익을 위해서 한번 보도를 했고 거기서 이제 취재 기자인 한동호 씨가 자기 휴대폰 번호를 공개적으로 이제 내놓아서 좀 그 제보도 많이 받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뉴미디어적 성격의 그런 세븐 뉴스나 이런 곳에 이제 기획 이슈팀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좀 긴 호흡으로 취재하고 또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탐사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는 1인 미디어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창사 25년을 맞은 YTN은 미디어 생태계에서 이제 중장년층이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YTN이 더 많은 시청자에게 다가서려면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언론 시사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기 유튜버들, YTN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짤막하게 이거를 요약해 드릴 건데, 민주주의를 좀 이렇게 추구하는 민주 세력분들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과거에는 사실 제가 지난 몇 년간 그 YTN을 안 봤어요. 그 이유가 지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화를 겪기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지난 1년 전에 이제 좀 이 YTN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매번 챙겨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챙겨보다 보면 가끔씩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예전처럼 이제 아예 외면하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당연히 모든 그런 관계자분들이 진보 성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보수랑 진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만 적절히 이렇게 좀 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조금 더 그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사이에 마이너스 0.71%로 1조 손실이라고 나오죠. 1조. 잠깐만. 야, 이 치사한 것들아. 왜 문을 거기서 닫어? 일단 YTN이라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 느끼기에는 뉴스만 하는 채널, 이제 뭐 뉴스 종합 채널이죠.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그 KBS나 뭐 MBC 이런 데보다 왠지 더 뉴스에 대해서는 빠르고 더 정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뉴스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배정돼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YTN하면 또 반대로 뉴스만 하는 채널. 그러면은 역사책 개발 실체가 남았던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재미는 없다. 그냥 단순히 틀어놓으면은 백과사전 같은 내용이 쭉쭉 흘러나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채널이고, 음식점에서 그냥 틀어놓기엔 적절한데 가족 단위로 보기에는 좀 지루한,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1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YTN도 뭐 페이스북 계정도 만들고 유튜브 계정도 만들고 또 구독자 수도 상당히 많아요. 수익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YTN이 좀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처장님?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숫자로 봤을 때는 YTN이 제법 이거 빨리 시작했고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YTN 지금 현재 페이스북 팔로워가 74만 명이라고 하고요. 유튜브의 구독자는 127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은 YTN 뉴스 콘텐츠와 신뢰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이 뉴미디어에서도 잘 먹히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TN이 너무 뭐 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막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을 잘 하는 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YTN이 뭐 그런 데나 3분 뉴스, 자막 뉴스, 인터뷰, 그리고 돌발 영상 등 이게 짤방이라고 하나요? 영상 콘텐츠들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기 좋은 영상 콘텐츠가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는 않나요? 저는 그런 좋아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너무 많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지만은 텔레비전으로, 그러니까 YTN 화면으로 보면은 그렇게 너무 많지는 않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다 찾아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아도 뭐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가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1020 세대는 유튜브 같은 채널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좀 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콘텐츠도 필요하지 않은가. 뉴스 콘텐츠지만 좀 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YTN의 그 인사이더 오디언스라고 하죠. 진성 수용자가 이렇게 젊은 층은 아닐 것 같은데 좀 더 젊은 층을 인싸로 만드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이제 김원경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들도 그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젊은 층과 소통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가 정말 그 24시간 뉴스만 하는 방송이고 라이브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송이어서 요즘은 근데 그렇게 않잖아요. 찾아서 보는 그게 많지 않습니까? 본방사수라는 말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뭐 YTN은 뭐 워낙 사건 사고도 많고 하니까 본방사수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 젊은 그 층에서 보기에는 뭐 정치 뉴스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지루하죠. 아, 지루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원래 뉴스라는 것이 예. 진짜 좀 지루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강의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딱딱하게 그냥 사실관계 위주로 건조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튜버들이 이제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설명이 가미되어 있고 또 해석이 더 많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유튜버에서의 문법이 다르고 각자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 채널에 맞춰서 조금 더 각색해서 뭔가 그 내용들이 나가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훌륭한가, 그 부분이 다시 말해서 이제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한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YTN이 그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젊은 층이 좋아하는 것이 무조건 조롱이나 비하나 가벼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YTN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최소한 준 공영방송으로서 보도 전문 채널로서 정말 딱 보도에서 갖춰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기를 SNS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좀 품위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자기 채널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젊은 유튜버들은 뉴미디어 세상에서 소통하는 법을 이 기성세대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들이 YTN에 주는 조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요즘 젊은 친구들의 관점에서 이거 눈높이를 맞춰보자면 뭔가 좀 딱딱한 그런 보도의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언론사는 당연히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유튜브에 올라올 때 보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딱 봤을 때 이건 언론사의 그 뭐 주제, 그러니까 언론사의 영상이다,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유튜버들의 영상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젊은 친구들은 사실 오히려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유튜버들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단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 정도 그 기존의 그런 언론 보도는 하되 뭔가 젊은 층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좀 감각 있는 영상을 따로 별도로 분리시켜서 핵심을 좀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YTN도 물론 그런 노력, 그 클립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수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콘텐츠가 내용이 깊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시간이 아깝지 않다, 도움이 된다, 나의 인사이트에 아니면 나의 뭐 지식에 아니면 나의 재미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부수적인 거를 넘어서는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콘텐츠가 다른 일반적인 뉴스 채널과 동일하다면은 클립을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뭐 짤방을 아무리 멋진 걸 만들어도 굳이 YTN을 저희가 가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면 뉴스답게 과연 이 뉴스가 왜 나왔고 조금 더 깊이 한 번 더 생각해서 굳이 교수님이 아니어도 되고 굳이 학자들이 아니어도 되지만은 한 번 더 사람들 이게 이런 뉴스였구나, 이 안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자, 우리 평가원님, 오늘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저와 함께 가장 좀 젊으신 것 같은데 평소에 YTN SNS 계정 자주 보시나요? 저도 유튜브 계정 꾸준히 보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잘한 뉴스, 못한 뉴스를 뽑을 때도 이제 지나간 뉴스들을 그렇죠. 볼 때도 예. 생방송을 계속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유튜브에 가서 쭉 보기도 하고 또 댓글들 반응이나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온 뉴스가 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봅니다. 뉴스의 본질인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인데요. 분석이나 평가를 하기 앞서서 YTN 내부에서는 과연 이 뉴미디어에 대해서 자체 평가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또 온라인에서 어떤 방향성,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뉴미디어로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돌발 영상이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그런 지금 유튜브 시대에 가장 맞는 콘텐츠, 유튜브 활성화가 되기 전에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YTN이 경쟁력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고, 다만 현재 저희의 그 주 시청층은 40, 50대로 뉴스 수요가 가장 많은
그런 분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0, 30대가 곧 40, 50대가 되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채널 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청 연령대를 20, 30대로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창구는 뉴미디어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종합편성 채널까지 늘어나면서 좀 그 가운데 언론 시장이 좀 달라졌는데 YTN의 위상이 과거와는 분명히 좀 달라진 것도 같은데 저희는 이제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잘 못 느끼거든요. 우리 평가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중립적으로 보도하고 치우치지 않은 보도를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정당성이 결국 언론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특히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가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보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뉴스 댓글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뉴스를 볼 때 이 어느 출처냐에 따라서 벌써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YTN이 그런 어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그 회사 홈페이지에 찾아와서 댓글 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대개 이제 그 부분은 기사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요. 특히 이제 우리 회사가 좀 방송 실수를 했다거나 뭐 이럴 때는 아주 굉장히 많이 나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이제 소중히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방송에 반영을 하고 또한 그 향후에 이제 그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어떤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하고 그에 앞서 정의로운 왜냐하면 뭐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불편부당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하실 때 계속 YTN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것이 YTN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것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거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중립을 장단점을 주로 얘기하게 되고 찬반 얘기만 하게 되는데요. 양쪽의 이야기를 고루 들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루 듣는 거에서만 그쳐버리는 그런 보도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패널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많이 정비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이 정비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기계적 균형의 잣대를 맞추려고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꼭 여야, 진보, 보수 막 이렇게 막 반드시 찬반 이런 의견을 가지고 가신 분들만 그렇게 나오게. 안 하면요. 항의 전화가 엄청 와요. 그러니까 전화 오는 건 알겠는데요. 아무튼 패널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 논쟁이 되지만은 우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논쟁이 되시는 수준의 분들을 모셔야지 된다라는 것이고요. 반드시 제작진 중 한 명은 이건 정말 기본이지만 그냥 굳이 기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반드시 제작진 중 한 명은 방송 내용 중에서 팩트체크, 그 방송 내용이 계속 사실인지를 팩트체크하는 분이 계셔서 특히 생방송의 경우에 그래서 빠르게 파악하고 표현의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진행자들이 정정해 줄 수 있도록 자막으로라도 정정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차장님께서 지적만 해주신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제안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떤 그 생방송 도중에 팩트 체크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그 말씀은 사실상 저희 방송국 시스템상으로 그게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편집 에디터라든지 또 그 담당 팀장 이 사람들은 항상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그걸 하거든요.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 이제 생방송의 이제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중대 사안에 대한 팩트 확인, 사실 확인을 완벽하게 하고서 방송한다. 그거는 정말 당연한 말씀인데 따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 시민데스크 평소에는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이 시간을 좀 더 저희가 깊고 크게 늘려서 한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즐겁고 활발하게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개편을 맞아 확 바뀐 수다학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가수 홍경민 씨가 수다학의 새로운 얼굴이 됐습니다. 더욱 재밌어진 수학놀이 시간, 최현주 평가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9월은 전국의 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고민도 함께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학이 고민이라면 YTN DMB에서 방영되는 수다학을 추천드립니다. 수다학은 놀이로 수학을 풀어내고 수학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의 첫 번째 단원에 해당하는 100가지의 수를 익힐 수 있는 놀이 수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다학은 스튜디오에서 진행자가 멘토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진행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부터는 가수 홍경민 씨가 새로운 진행자로 등장해 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여성 진행자와 함께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의 교육과 육아 문제를 바라봤더라면 아빠도 아이 교육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진행자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육아는 엄마가 한다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1학기 때에도 초등학교 1, 2학년의 수학의 각 단원별로 함께할 수 있는 놀이를 소개해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 새로운 학기에 맞춰 각 단원의 개념을 놀이를 통해서 익히고 수학에 대해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놀이 학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변형해서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부모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준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그렇게 응용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조각이 너무 조각조각 나누어지면 이렇게 그렇죠? 아시죠? 인내력 없는 아이들은 좀 힘겨워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단원에 맞춰 초등학교 1학년 학습 내용만을 몇 주간 다루다 보면 시청자층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놀이 방법을 보여줄 때에 아이들이 다소 어색해하는 장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업 시간과 같이 정적인 느낌보다는 아이들이 함께 놀이를 즐기는 모습, 놀이 도중 실수하거나 포기하는 모습 등 보다 더 자연스러운 화면을 담아낼 때 그 의미와 재미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다학은 진행자를 교체하고 프로그램의 외형적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수학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접근으로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나가길 바랍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한 주간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 YTN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더 새로워진 시민데스크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